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롱드 차이나 호스트 김정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영순위 중두표현 1200, 이 책 속에 있는 표현들 좀 살펴볼 건데요. 영순위 중두표현 1200은 당연히 드라마 속의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드라마 속에 있는 표현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책 17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17페이지에 28번 문장이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뵙네요 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공부를 할 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런 그녀가 많이 얘기하던데, 친구가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런 표현을 대체 어떻게 말을 하지? 라고 되게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sure 라는 표현을 쓰는 건지 뭐라고 할까? 궁금하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친구의 친구를 만났을 때 이런 말 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간에 드라마 속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하고 제가 굉장히 기뻤던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녀는요 总是 항상 늘 提起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提起라는 표현이 나왔죠. 바로 이겁니다. 뭐 디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뜻 중에서 하나가 뭐 들다, 뭐 제기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提起 하면 이제 언급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他总是提起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녀에게 당신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终于 드디어 마침내요 见面了 드디어 뵙네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의 직장 동료 뭐 아니면은 남자친구가 이제 제 친구를 소개했을 때 이렇게 둘이 만날 때 항상 정은이라는 인물이 있고 양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둘이 만났을 때 정은이가 얘기 많이 했어요 라고 할 때 타总是提起你라고 하면서 베프에게 인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치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终于 마침내 见面了 만났네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라마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海燕你好 드라마 속에서는 여자 주인공의 룸메이트가 자기 직장 동료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약간 뭐랄까, 여자 주인공이 남자친구로 인해서 조금 실연? 뭐 아무튼 이제 좀 속상할 때 남자는 남자를 잊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 동료를 소개해 주려고 집으로 초대를 한 것 같아요. 曼妮经常向我提起你 네, 만니는 이제 룸메이트, 고개 끄덕하면서 웃고 있는 여자친구, 이 룸메이트 이름이에요. 만니 经常向我提起你. 자, 여기서도 提起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그래서 经常 자주, 总是는 늘 언제나 항상, 이게 좀 더 빈도수가 많은 거죠. 经常은 뭐 이제 자주 종종이에요. 经常向我 나에게요. 提起你 너의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녀를 통해서 자주 말씀 들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뒤에 칭찬이 나오거든요. 이 칭찬 표현까지 좀 같이 들어볼게요. 他说他有一个又漂亮又优秀的室友 자, 他说 그녀가 말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他有一个 그녀는 있대요. 뭐가 있어요? 又漂亮 예쁘기도 하고요. 又优秀的 우수하기도 한, 실력이 출중한, 그죠? 똑똑한 그런 室友 네, 룸메이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 예쁘고 잘 나가는 똑똑한 룸메이트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문장 속에서 뭘 볼 수가 있죠? 요 뭐뭐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시험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아마 뭐 HSK 문제 풀 때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뭐뭐 하면은 뭐뭐함과 동시에 뭐뭐 하다라는 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칭찬하는 표현 漂亮 대표적인 여자를 칭찬하는 표현 중에 漂亮 예쁘다라는 표현이고요. 优秀 하면은 뭐 훌륭한, 네, 그쵸? 우수한, 똑똑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他说他有一个又漂亮又优秀的室友. 네, 그래서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걸 제가, 저만 재밌나요? 네, 발견을 했는데, 이게 바로 상해 여자도감, 그러니까 상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 룸메이트를 지칭하는 말이 저는 몰랐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북경에서 공부를 아니죠. 상해에서 공부하고 북경으로 넘어갔는데, 주로 제가 북경에서 공부를 했는데, 북경에서 이제 룸메이트를 얘기를 할 때는 동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을 동이잖아요. 같은 곳을 쓰는 집 우자니까 동우라고 해서 집을 같이 쓰는 사람을 룸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방 쪽에서는 室友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방 할 때 그 실이잖아요. 그리고
요는 朋友 할 때 요예요. 그래서 室友 하면은 룸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 쪽에서는 동우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남방 쪽에서는 室友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편적으로는 室友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룸메이트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동우가 나오지 않고 室友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래서 그 만니가 저한테 자주 얘기를 했어요. 예쁘고 똑똑한 룸메이트가 있다고요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만니 经常向我提起你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디치라는 단어입니다. 언급하다에서 예를 들면 저희 책에서는 타 종시 디치니 그녀가 자주 얘기를 했어요 라고 했고 드라마 속에서는 向我 나에게 라는 표현을 좀 넣었을 뿐이에요. 뭐 찡창이 돼도 되고 뭐 종시이 돼도 되죠. 뭐 얼마나 자주 그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부사가 좀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디치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당신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라고 할 때 타 장창 向我提起你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타 찡창 向我提起你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 들었습니다. 뭐 우리도 이런 인사치레 많이 하잖아요. 이런 단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드라마 한 번 더 들어보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海燕你好，曼妮经常向我提起你，她说她有一个又漂亮又优秀的室友。海燕你好，曼妮经常向我提起你，她说她有一个又漂亮又优秀的室友。